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좀 상담하겠고요.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가사 분쟁, 땅 문제, 명예훼손, 고소고발 모두 좋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덕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사례는 직장 동료의 성희롱 소문을 유포한 경우 이제 회사도 관리 책임이 있다라는 판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례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특색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직장 내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도 관리 사용자도 책임이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인데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어떤 동료와의 성관계와 관련된 성희롱성 소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사용자인 회사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 특이점이 있는 사안입니다. 네. 상담 전화 먼저 예.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최유덕 변호사님은 정과 3범의 강모 씨, 정과 6범의 이모 씨, 생면부지에 한 씨가 있습니다. 예. 이들 배후에는 소송 사기한 피고인 일은 사기 미수 무고가 됐고 피고인 2는 위증이 됐고 피고인 3은 위증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예. 위자들은 소송 사기 사건에 증언에 찬성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참석했다고 허위 조작하면서 본인을 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무고했다는 겁니까? 이 정과 3범 강모 씨, 이모 씨, 상면부지에 한 씨가 있는데 최유덕 변호사님이 허위적 조작 내용으로다가 상면부지의 한 씨를 선생님 여보세요? 선생님 이거 법원 판결까지 다 나은 사안을 이렇게 공개적인 방송에서 언급을 하시면 네. 본인한테 형사처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변호사님한테 가서 상의를 좀 하시도록 하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저한테 무고를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늘 최유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판결된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잘랐습니다. 여러분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직장 동료의 이제 성희롱 소문 유포, 좀 회사도 관리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어떤 면에서 회사가 이제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희롱성의 어떤 그런 내용의 얘기들이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오고 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라거나 이와 같은 2차 가해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 원고 측에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회사 대표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회사를 갖다가 같이 이제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갖다가
그 선고가 됐습니다. 그 확정이 됐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요즘은 직장 내 성희롱, 뭐 직장 내 갑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와 같이 이제 판결이 선고된 내용에는요. 몇 가지 요소가 개입을 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금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지금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자의 어떤 사업과 관련돼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굉장히 근접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헌법상으로 보면 남녀 평등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네. 그다음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어떤 규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희롱을 막지 못한 직장에 네.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이제 판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법원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어떤 성희롱의 문제를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본 또는 어떤 조직 사회의 어떤 특성에서 본 이런 판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앞으로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이런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네. 하나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또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그와 같은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2차 가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에서도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사례에 관련해서 더 보충 설명 있으신가요? 예, 이거는 이 판례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대법원 판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라든지 어떤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근절하는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다. 예. 네. 자, 직장 내에서 뭐 많은 남녀 직원들이 또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책임을 지고 대처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들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좋고요. 가사 분쟁이라든가 땅 문제, 또 고소고발건, 유치권이라든가 친권, 양육권, 보증, 명예신탁, 입양이라든가 유치권 모두 좋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764-6335, 764-6336 두 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창올림픽 때 임대해준 가구 관련해서도 판례가 있었다고요?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할 때요. 네. 그 대회에 필요한 가구를 갖다가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 임대를 해서 쓰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계약이 됐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올림픽이 끝나고 반환을 하다 보니까
그 분실된 것도 있고 손상된 것도 있어서 음. 그 주식회사 한샘에서 그 평창 올림픽 그 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조직위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건인데요. 그 경우에 이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사건입니다. 네. 그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뭐 봐야 되는 부분은요. 저희한테 좀 시사점을 주는 부분은 그러니까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만 임대차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 동산에 대한 임대차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현상대로 그대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상담 그와- 전화 예. 먼저 받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거든요. 아, 예. 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 명도 소송을 제가 그 패소를 했는데 네. 예, 그쪽에서 제가 안 나가니까는 대체 집행 비용 선지급 결정이라는 게 오늘 우편으로 왔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 이사를 가면은 예. 그 안에 이사를 10일 안에 이제 이걸 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사를 가면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건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명도 집행과 관련돼서 그 명도 집행을 하면 대체 집행을 하잖아요. 그 대체 예. 집행을 함에 있어서 대체 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선지급 결정을 받아 놓는 것인데 우리가 다 자진해서 명도하고 철거하게 되면 명도하고 철거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 명도 집행 비용 자체가 발생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상대방 채권자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자진해서 철거하고 나가는 걸로 빨리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상대방이랑 지금 좀 대화나 이런 게 감정이 격해 있다 보니까는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는 일단은 명도를 완료를 하세요. 예. 빨리 원상복구 해가지고 명도를 하시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그쪽에다 내용 증명을 보내셔서 다 예. 명도했다라고 하는 사진 같은 거 첨부해서 정리를 하시죠. 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상담입니다. 자, 앞서 임지 평창 올림픽 때 임대해준 가구 좀 손해배상 관련한 사례 요 말씀 듣다가 말았는데요. 다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료를 내고서 다른 사람한테서 뭐 부동산이나 동산을 갖다 빌려서 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원상복구를 하거나 원래 빌렸던 상태로 해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분실된 것도 있고 손상된 것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보통은 임대차 계약은 건물에 있어서 많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원상복구 의무가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게 통상 발생하는 손모에 대해서는 그거는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담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임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예. 네. 그 500에 35만 원으로 세를 얻어서 살았었어요, 아파트에. 예. 그런데 거기에 새 살다가 곰팡이가 났어요. 곰팡이요? 네. 예, 곰팡이가 났다고 그 집 주인이 예. 2천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새 사는 사람한테. 2천만 원을 청구했다. 예. 2천만 원 청구한 명목은 어떤 건가요? 그 곰팡이가 났다고 자기가 그거를 다 뜯어서 고쳤대요. 2천만 원이 들어갔대요. 네. 그런데 그 보증금이 500인데 예. 그 보증금도 안 주고 2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예. 그 보증금 반환 그 소송을 그 법무사 쪽에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변호사도 사지 못하고 예. 법무사는 이렇게 그 돈을 조금 든다 그래서 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면은 그 주변에 그렇게 똑같이
그 범파이가 쓸거나 이렇게 하자 보수한 그 호스를 찾아서 사인을 해오라고 했어요. 아, 소송 절차에서 판사가 네. 판사님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제출을 못했을 때는 그거를 보증금을 뺏기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소송은 아마 혼자 소송하시기는 그렇고요. 네. 전문가를 좀 찾아가셔서 소송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그 보증금 500만 원을 제하고도 네. 1,500만 원을 더 지불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네. 같은 주장을 재판정에서 잘 하시려면 네. 제가 보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셔가지고 구조 신청을 해보시거나 또는 네. 판사님한테 소송구조 신청을 해서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시면 네. 법원에다가 소송구조 신청을 하셔가지고 구조 결정을 받아가지고 좀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아파트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 결국에는 임차인의 잘못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곰팡이라는 것이 이 건물의 노후화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한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법적으로 좀 강력하게 다퉈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싹 뺏기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곰팡이와 관련된 부분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집주인이 그렇게 세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소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반소로서 제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청구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누수라든지 또는 곰팡이가 생기는 데에는 뭐 결로 현상이라든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거에 대해서 임차인한테 책임을 물어가지고 뭔가 원상복구 비용 청구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거나 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이렇게 좀 부당하게 생각하는 경우, 억울하다 이런 경우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저 아까 전화드렸던 대체 집행 비용 네. 결정 때문에 전화드린. 근데 예. 제가 이게 이제 10일 안에 이걸 소명을 하라는데 이사를 제가 10일 안에 못 갈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를 의견서를요. 의견서를 이게 대체 집행 비용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선지급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내시는 거죠. 선지급 맞습니다. 결정 신청에 대한 선지급 통지를 좀 신청에 해달라고. 대한. 근데 그게 10일 안에 뭔가 의견을 내세요. 내시는데 뭐냐면 자진해서 철거하신다는 의견을 좀 내시고요. 그다음에 기한을 좀 달라고 서면을 법원에다 내신 다음에 시간을 좀 버시는데 이 선지급 결정이라는 것이 아주 바로 10일 딱 지나가지고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닐 거고요. 시간이 조금 더 여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자진해서 철거를 하시고 명도하시는 것이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와 같은 조치를 한 다음에 그 내용 증명을 좀 발송을 하셔가지고 내가 자진 철거했다, 자진 명도했다는 것을 좀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월세 계약서 같은 것도 좀 첨부하면 좀 그쪽에서 판사님이 좀 제 말을 좀 믿어 주실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요. 언제까지 자진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법적인 문제로 좀 고민도 하고 좀 억울한 경우도 있고 또 골치 아픈 일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담 전화가 많아서 계속 말씀 좀 예. 끊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임대차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통상의 손모는 원상복구 비용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아까 곰팡이 문제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는데도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런 것은요. 네. 그거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곰팡이가 생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했음에도 발생하는 것이었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께서는 이런 케이스가 또 있는지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이제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 그렇죠. 라고 이렇게 예. 인정을 예, 하고자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건물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곰팡이 문제는 네. 그게 어떤 사용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다른 가구는 곰팡이가 쓸지 않았다라면 아까 전화 주신 분의 같은 경우 뭐 패소하는 건가요? 이것도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는 보기에는 않고요. 강력하게 다퉈봐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구 임대해 준 경우에는 임대했을 경우 많은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뭐 손상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가정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그렇긴 한데요. 예, 예. 이게 이제 분실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8억 원의 어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는 걸로 보면은 참 대규모의 어떤 물품에 대한 대여 계약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법원에서도 결국에는 피해자의 어떤 책임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그런 그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요. 손해액을 50%만 딱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사례는 또 다음 사례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얼마 안 된. 예,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네. 말씀을 드리면요. 저기 춘천에서 요번에 절도죄로 판결 선고된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저기 농작물을 경작을 했는데 남의 땅에 농작물을 경작을 한 것을 갖다가 토지 소유자가 경작자의 동의 안 받고 그걸 갖다 따간 경우에 농산물.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춘천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 주인이라고 해서 내 땅에 다른 분이 경작한 농산물을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다. 예,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특수한 것입니다. 농촌 지역이 많고 또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오늘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해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플라워뱅크 최원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